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15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27포인트 내려서 1% 정도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5% 하락해서 840포인트. 둘 다 오늘도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 그 전쟁 위기감으로 국제 정세가 좀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런 압박감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계속해서 이제 예상이 되었던 거고 어느 정도 그 주가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생각보다 강해질 경우에는 그게 이제 금리 인상 폭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시장이 경계를 하는 모습이고요. 사실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그 코로나라는 굉장히 큰 고를 이제 단번에 이제 메우고 나서, 그리고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급격하게 경기가 회복하는 듯 보였죠. 그게 이제 좀 유동성 자금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사실 이제 이 돈 자체가 실물 경기에 투입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위험 자산에 투입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급격하게 어, 뭐라고 하죠? 위험 자산들이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물 경기 대비해서 이 가치 자체가 좀 괴리율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돈이 이제 빠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버블들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나하나 캐치를 하면서 어디에서 터질 것이다, 어디에서 터질 것이다. 이거는 예상이 거의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만 읽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인상 폭 정도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일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러시아 쪽, 우크라이나 쪽 그 국경 그에서 이제 거의 군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만 자칫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덕분에 이제 또 뭐 원유가 급등을 하고 또 굉장히 이제 불안한 그런 시장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오늘 이제 그 러시아 쪽에서 좀 이제 군사를 회군시키는 일부를 복귀시키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미국에서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디데이를 지목했었죠. 2월 16일이었습니다. 그게 내일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배치되었던 러시아 군 일부가 이제 복귀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완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서로 이제 손실을 봐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좀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이제 으르렁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작전이 펼쳐진 것 같고요. 끝까지 이제 가다 보니까 서로 이제 끝까지 양보를 안 하니까 러시아 쪽에서 살짝 이제 한 발걸음 좀 물러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협상이 이제 타진이 되면서 좀 이제 잘 진행이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사실 떨어졌지만 마지막에 이제 증시가 끝나고 저 뉴스가 나오면서 좀 이제 국내 장이 내일은 또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간단하게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내리고 나서 반등을 주었던 것을 이제 거의 다 떨어뜨리긴 했습니다만, 내일 이제 러시아의 저런 액션으로 인해서 좀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쌍바닥 정도, 오히려 더 바닥을 끌어내리긴 했습니다만, 내일 이제 또 크게 반등을 하면은 꽤나 이제 반등을 좀 하겠죠. 하도 떨어져 가지고요 지금. 그래서 반등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내일 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는 뭐 크게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위기감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3월 장이 나왔을 때는
FOMC에 의해서 그 기준금리가 좀 변동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환율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1197원, 1100 후반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화 없이 고환율 위치죠. 그래서 고환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 60일선, 21선 모두 이제 우상향을 하면서 차츰차츰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환율은 이 정도로 유지가 되었고 지수 선물은 뭐 당연히 올라가고 있죠.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라든지 모두 이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쟁 위기감이 좀 이제 완화가 되다 보니까 선물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꽤나 이제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번 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10%대, 2%대죠. 2%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결국에는 이제 경기 상승의 지표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이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지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이제 시장에서도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게 되었을 경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자자들 세계의 돈들은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득을 보는 쪽으로 돈을 굴립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서 이제 이런 안전 자산들이 수익률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안전 자산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하락 시그널이 보이는 이유가 이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고요. 특히 이제 이전과는 완벽히 다른 패턴입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없었던 유동성 자금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초저금리 시대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유례없는 상승기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락기가 나왔는데 그 하락기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분히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거품이 빠지더라도 실적주, 성장주는 좀 같이 내리더라도 반등할 때 같이 올라간다. 결국에는 올라간다. 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보고요.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일지 주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자, 150원 하락해서 1% 정도 하락했고요. 15,4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자체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뭐 두산중공업은 하락분에 대비해서는 조금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어제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뭐 잘 버텼다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네요. 근데 일단은 러시아 쪽에서 이제 액션이 좀 나오면서 전쟁 위기감에 대한 그런 위기 고조를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내일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두산중공업도 시간 외 가격에서 좀 상승이 나왔고요. 거래량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오랜만에 이제 시간 외에서 10분당 만주 이상씩 거래가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이 15,600원 이날 10% 정도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하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권주가 발생했지만 사실 그 실권주의 의 자체가 이 실망 매물이 아니었고요. 대출 이제 그 규제로 인해서 그 대출 한도로 인해서 우리 사주 쪽에서 실권주가 발생을 했었고 일반 그 구주주들은 오히려 초과 청약을 해서 그 초과 청약분이 이제 그 우리 사주 물량을 좀 커버를 해주고 그 나머지 200만 주가 나오면서 청약률이 총 97.44%가 되었다.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모로 이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일반 공모 쪽에서도 그 청약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결국엔 100% 채워서 이번 유상증자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1조 1,500억 정도였고요. 그 중에 5천억은 채무 상환에 쓰이고 6,500억은 신사업에 투자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잠깐 이제 소식을 보면서 일정을 보게 되면 일반 공모는 2월 15일에서
네, 2월 16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날짜가 네, 여기 청약 예정일은 이제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가 2월 10일, 2월 11일이었고요. 납입일은 2월 18일이지만 지금 이제 실권주 처리 계획이 신주 배정 방법을 참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신주 배정 방법이 네, 여기 나와 있고요. 신주의 배정 방법. 그래서 우리사주조합에서 이제 1650만 주였는데 1000만 주 정도가 청약이 되었고요. 나머지 600만 주 중에서 400만 주는 초과 청약에 의해서 네, 계약이 되었고 나머지 212만 주였나요? 그게 이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 공모 청약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그 일반 공모 청약은 여기 보시면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에 의해서 공모 주식의 5%를 우선 배정을 하고 95%에 해당한 주식은 개인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을 한다. 그래서 일반 공모 청약 결과가 일반 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네, 공모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에 따라서 네, 원칙 이 546입을 원칙으로 해서 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모 청약이 2월 15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내일까지고요. 2월 16일이 끝나면 이제 금요일 정도에는 네, 청약률이 최종으로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모에서 이 실권주가 다 메워진다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번 유상증자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악의적으로 네, 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가를 많이 떨어뜨려 놨는데 일단 내일은 좀 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요런 자리들, 네, 박스권 하단 자리들이 매수 자리인데 지금 이제 박스권 하단을 강하게 깨버리고 내려갔었기 때문에 좀 V자로 올라오더라도 사실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려오던 그림 자체가 조금 무너졌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뭐 그냥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는 조금 편안하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이 반등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V자로 반등을 해준다면 다행인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박스권을 이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반등을 생각보다 못하고 L자로 이제 이렇게 또 자리를 잡는다면 네, 천천히 이제 이 이평선들 갭을 메우면서 시간을 좀 지체하면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이제 신주가 좀 많이 발행이 되긴 합니다. 네, 8,280만 주, 그 다음에 한 2천만 주 정도가 또 1WR에서 발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1WR 자체가 이제 신주 인수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4월 4일 전에는 좀 이제 그 신주로 이제 교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4월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신주가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가격 자체도 한 유상증자 가격과 유사하게 지금 발행이 될 것 같고요. 그쯤에 한 1억 주 정도가 추가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1억 주 정도 추가되면 이제 두산중공업이 6억 2천만 주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은 한 11조 정도 다 되겠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네. 그래서 뭐 크게 뭐 주식 자체가 너무 무거워졌다. 주식 수가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졌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유상증자에 의해서 신주가 좀 급격하게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감자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감자를 실행할 수 있지만 이미 이제 부채 비율이 상당히 이제 낮아진 상황에서 감자를 실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주화 유상증자가 이제 혹시라도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부채가 좀 많아졌을 때였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도 부채에 대한 그 부채 이자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부채를 빨리 갚는 입장에서 좀 유상증자를 무리하게 진행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유상증자로 올해 차입금은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유상증자를 무리하게 할 만큼 부채가 많지는 않아요. 네.
차입금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이제 두산밥켓이라든지 그런 그룹 차원에서 순이익이 이제 나기 때문에 구조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용도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뭐 사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지금처럼 또 무리하게 단기간 내에 또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지켜볼 예정이고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빨리 이제 반등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 월봉 자체도 사실 추세가 조금 무너졌어요. 네, 20월봉선은 지키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대외적인 정세라든지 좀 그런 국매도에 대한 그런 압박감으로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자, 이번 달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달 월봉을 또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또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가 또 50만 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62만 주 매수를 했고요. 금융투자 22만 주 매도. 그래서 금융투자는 계속해서 매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투신도 좀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지금 매도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2월 14일, 2월 15일은 좀 크게 매도를 좀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일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을 좀 이제 내뱉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주 상장 때까지 장기화가 될 것인지 좀 이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뭐 크게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중공업에서 비전이 좋지 않아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청약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3월 4일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신주에 대해서 미리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주 상장주만큼 또 차익 실현을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그렇게 교환을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기금처럼 저렇게 차익 실현 물량을 내뱉는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이제 매도를 쳐놓았다가 공매도를 쳐놓고 신주를 이제 교환을 시키는 그런 방법 때문에 두산중공업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와 이제 금융 투자가 좀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또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는 또 조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의도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요새 보면 이제 거래원 쪽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JP모간이 등장을 합니다. 이전 유상증자 때는 제가 UBS 증권사를 많이 봤었는데, 계속해서 사고 팔고 똑같은 수량을 그 유상증자 기간 동안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것을 이 UBS를 통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JP모간이 그 담당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전 매매식으로 똑같은 수량을 사고 팔고 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 물량 교환을 하는 것인지 뭐 어떤 뭐 꼼수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지금 어디가 어떻고 뭐 저기가 어떻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유상증자 시즌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중순이고요. 좀 있으면 신주가 상장이 되고 신주 상장 소환 물량 기간 끝나면 결국에는 그 가치에 맞게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 버텨 주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해서 좀 이제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 지금 증시 전체가 좀 그렇게 떨어져 버려가지고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목들이 좀 고점 대비해서 최소 한 20-30% 정도는 다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 자체가 너무 좋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전쟁 위기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때 그때 또 이런 가치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을 했고, 자, 그럼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오늘 1920만 주네요. 1928만 주. 자, 이제 계속해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1910만 주 정도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2월 8일부터 해가지고 또 공매도 수량이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확실히 두산중공업이 공매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고요. 그 유상증자라는 것이 그리고 워런트 상장이 굉장히 이제 공매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요때
그죠? 이때 이제 신주 인수권이 상장이 될 때, 44알이 상장이 될 때는 업틱룰 예외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은 업틱룰 예외보다는 업틱룰 적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공매도가 아니고 이번에는 그냥 진짜 공매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2월 14일부터는 또 이제 그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공매도 금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공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공매도가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잔고가 지금 최대한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제 3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공매도가 또 대량 상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2주 정도죠. 2주 정도 뒤면은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공매도가 신주 상장이 되고 나서 또 이제 권리 공매도를 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유상증자로 엮여서 좀 공매도 공격을 받는 것은 그때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3월 중순쯤 갔을 때는 그런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끝나고 이제 좀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천천히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는 3월 4일까지 한번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차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오늘도 이제 상환이 좀 진행이 되었고요. 체결 대비해서 상환량이 좀 더 많았고 한 9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네요. 그래서 7,300만 주로 대차 잔고가 감소를 했고요. 공매도 잔고보다는 대차 잔고가 이렇게 감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체결량이 많기는 한데요. 그래도 대차 잔고가 좀 감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는 지금 늘어나 있지만 결국에는 신주 상장으로 인해서 교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차 잔고도 지금 늘어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신주 상장 기간에 그때 교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대차 잔고도 그때 대량 상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 상세를 보면은 외국인 당일이 이제 또 이렇게 140만 주 매수로 들어왔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이제 또 매도를 많이 하다가 또 이렇게 하루에 또 갑자기 140만 주가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7.6% 정도 보유율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이렇게 뭐 보유율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데 결국에는 일단 전체 보유율 자체는 좀 이제 낮은 편에 속하고요. 7.6%. 평소 같으면 이제 9%대였는데 지금 이제 2%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공매도에 대한 잔고가 그 외국인 투자자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량이 또 이제 1,000만 주 정도가 교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3월 4일에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본주는 반등을 못했지만 1WR 신주인수권은 이렇게 또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근데 원체 이 주가가 많이 내려가지고요. 지금 이제 신주인수권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신주인수권을 매도하기에는 너무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환을 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번에 구독자분께서 리픽싱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2월 18일이었나요? 그때 리픽싱이 한번 진행되고 나면 본주 행사 가격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교환을 진행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후로 1WR에 대한 워런트 신주 상장이 대규모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 차트는 다 확인을 했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 하나씩 또 지켜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뉴스케일 파워에서 폴란드 쪽에 SMR 건설 계약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또 이제 기자재 공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지분 투자를 한 미국 소형 모듈 원전 기업 뉴스케일 파워가 폴란드 SMR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는 KGHM과 폴란드 내 뉴스케일 VOYGR SMR 건설을 위해 확정 계약을 워싱턴 DC에서 체결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VOYGR이죠.
SMR은 뉴스케일 파워가 개발한 SM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 규모는 총 924메가와트로 77메가와트 원자로 12대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77메가와트는 그 미국의 아이다호주 쪽에 이제 6개를 짓기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루마니아 쪽에도 12개 건설 예정인데 지금 폴란드 쪽에서도 이렇게 12개를 추가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31개죠. 네, 31개가 확정이 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이 기자재를 이제 수주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분 투자를 1,000억 이상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금 기자재 납품을 받을 거라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최소 이제 900억에서 2,000억까지도 수주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부터도 계속해서 SMR 관련해서 그 기자재 수주가 수천억 이상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이제 뉴스케일 VOYGR SMR 사업 개발과 인허가 및 건설 부문에서 상호 협력을 하겠다라는 MOU를 체결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확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폴란드 내 뉴스케일 VOYGR SMR 건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폴란드 쪽에 SMR 사업을 따내면서 아무래도 폴란드의 지금 대형 원전 건설도 미국 쪽에서 좀 유리하게, 웨스팅하우스에서 좀 유리하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 뉴스케일 쪽과 또 이제 연계해서 수주를 했다면 네, 미국 쪽으로 좀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현지 기업들과도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MOU 체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수원 쪽에서는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지금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도 뉴스케일 파워의 핵심 기자재를 또 이제 두산중공업이 납품을 담당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의 그 대형 원전, 네, 1000메가와트급이죠. 그 대형 원전에 대한 기자재도 두산중공업이 납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폴란드 대형 원전을 수주를 했을 때 네, 어느 정도 우리나라와 협력을 진행을 한다면 두산중공업 쪽에서 또 이제 그런 기자재 납품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좀 이제 수주를 해서 크게 뭐 수주를 하면 좋겠지만, 일단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주를 해도 혹은 이제 미국이 수주를 해도 좀 이제 둘 다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지켜볼 예정이고요. 폴란드 원전 이외에도 이제 여러 국가들의 그런 원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국내 최초로 원자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을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3,680억 규모의 예타 신청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5메가와트급 고온 수전의 SOEC 기술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원자력을 이용한 국내 수소 생산 실증 사업이 첫 발을 뗀다. 경북 울진에 수소에너지 실증 및 생산단지를 조성을 하고 인근 한울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과 그 다음에 열 재생에너지를 연계해서 키로당 4,000원 이하의 대규모 수소 생산을 실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타당성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원자력 활용 그린 수소 생산 실증단지 조성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린 수소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뭐 대선 토론이라든지 그런 쪽에 보면 블루 수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수소 경제를 이루는데 이 블루 수소가 핵심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블루 수소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수소입니다. 그래서 100% 청정 수소는 아니고요. 네, 이런 공해 물질이 어느 정도는 나온다. 그래서 그린 수소가 순수한 수소 100%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자력이 사용되어서 수소를 생산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히 또 네, 그런 수소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또 이렇게 기술 홍보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사실 수소 경제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 자체가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 대규모 수소를 사실 지금 생산을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뭐 수소를 대규모로 이제 수입을 해오는 상황인데, 일단 블루수소 관련해서는 두산중공업이 지금 그 창원시 쪽에 수소 액화 플랜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완공이 되어서 실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도 블루수소 쪽 이제 수소 액화 플랜트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액화 플랜트를 짓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해상풍력을 이용한 그 수소 생산, 그것도 이제 두산중공업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원전을 이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또 이제 두산 쪽에서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전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제2의 수소, 제3의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찾고 있고 그 핵심 기술을 또 이제 두산중공업과 두산그룹이 또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의가 깊은 그런 소식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수소 경제 쪽으로 좀 이제 세계가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소 관련한 기술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것이고, 네. 그 중간 매개 역할로 이제 원자력이 계속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원자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대규모로 생산을 한다면 수소 단가가 낮춰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두산중공업의 이제 에너지 사업의 성장에 이제 신분류 기준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제 작년 4월에 두산중공업은 네, 중장기 성장 계획을 내놓았고 2025년까지 4대 성장 사업 가스터빈, 수소,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원자력 발전 수주 비중을 28%에서 이제 62%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고 하죠. 그래서 네, 석탄 화력 등 이제 기존 전통 사업에서 청정 에너지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작년 4월에요. 근데 이제 최근 IR에서 두산중공업이 성장 사업 목표 비중을 52%로 낮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나 이제 하향 조정을 했죠. 그러면 이제 성장 사업에 대해서 수주량이 줄어드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용을 보아하니 일단 이렇게 됩니다. 작년 4월 기준으로는 기존 사업이 3.7조 원, 그 다음에 성장 사업이 6조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자회사 기준 2.4조 원이고 기존 사업을 2.4조 원, 그 다음에 성장 사업을 5.3조 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이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 4월에는 해외 원전 사업을 이제 성장 사업에 포함을 시켰는데 올해 2월에는 해외 원전을 이제 기존 사업에 넣고 SMR만 신사업에 포함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사업 성장 사업을 보시면은 네, 가스터빈 1조 8천억 원, 수소 6천억 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가 2조 1천억 원, 차세대 원전이 8천억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원전뿐만이 아니고 이제 신재생에너지와 그 다음에 수소, 가스터빈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연수주 성장 사업으로 굉장히 이제 크게 목표치를 잡아놨고요. 네, 우리나라의 이제 그 가스터빈 시장이 이제 LNG 쪽으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큰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국산화시키는 역할을 할 거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LNG 가스터빈에서 이제 수소 가스터빈까지 2027년까지 개발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사실상 이제 전체 비중으로 보았을 때는 네, 이때는 이제 3.7조 원, 6.7조 원에서 9.7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4.8조 원 해서 10.1조 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비중이 늘어났고요. 지금 목표치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이제 재무 개선도 많이 진행이 되었고 기존에 이제 원전 사업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그 목표 대비해서 목표치도 증가를 시켜놨고요. 신재생에너지 쪽과 수소 가스터빈 쪽, 수소 가스터빈 전에 이제 가스터빈 쪽도 이 수주가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두산중공업이 시가총액 9조밖에 되지 않는데 더욱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시가총액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는 사실 이제 재무제표를 보았을 때 재무제표를 보았을 때는 사실 기업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안정적인 회사는 아니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딱 보았을 때는요. 네. 그리고 PER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40배면 뭐 높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실적 기준이고요. 사실상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 실적 가지고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실적이 뭐 영업이익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0조가량 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왜 그러냐면 연평균 성장률이 검토가 된 거고요. 네. 그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했을 때 앞으로 5년 뒤에 이 영업이익이 얼마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런 영업이익을 반영을 해서 주가를 미리미리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실적만을 가지고 현재 PER을 가지고는 이 평가를 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성장주 관련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PER을 따질 때는 성장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꾸준한 실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어떤 파동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았을 때는 이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PER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그런 종목들을 볼 때는 PER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이제 두산중공업처럼 앞으로 이제 2022년부터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죠. 아까도 보셨듯이 목표치의 60% 정도가 지금 수주량의 60% 정도가 성장 사업에서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이 점차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재무제표로만은 지금 두산중공업의 가치를 따지기는 어렵고요. 저는 그래서 국가의 그런 에너지 안보와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원전 트렌드와 그다음에 수소 경제, 신재생에너지 쪽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루 수소, 그린 수소 모두 두산중공업 쪽에서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런 면을 보았을 때는 적어도 시가총액 20조 이상은 가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믿고 기업을 믿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좀 많이 내려서 상당히 좀 짜증나긴 합니다만, 저도 손실률이 좀 많아졌는데요. 근데 뭐, 언젠가는 다시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중순부터 해가지고 좀 이제 좋은 소식들이 하나둘씩 뻗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반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에너지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갈 것이고요. 그 친환경 에너지가 계속해서 커지고, 그 다음에 원전, 거기에 대해서 원전도 확실히 이제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리뷰를 진행하면서 지켜볼 거고요. 3월 이후는 확실히 좀 장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어제 백신을 맞고 좀 이제 몸 상태가 완전히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코가 막힌 상태로 진행을 좀 했는데 내일부터는 좀 이제 회복을 해서 좀 좋은 목소리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오미크론 환자가 너무나도 급속도로 확산을 하고 있는데 주식도 중요하지만 좀 건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내일 또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